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장영빈입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를 좀 맡게 돼서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내용은 아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번 발표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익수 환자의 특성상 뭐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뭐 RCT가 이루어지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참고되는 뭐 아하나 일코에서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2025년 KACPR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강한 권고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주로 1코와 아하 가이드라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익수는 전 세계적으로 비의도적인 손상 사망 원인 3위이고 연간 36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이제 시민성 심정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익수 환자들은 호흡 정지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들에게서 호흡을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2024년도 11월에 아하와 AAP가 익수 후 소생술 Focused Update on Drowning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익수 환자의 병태 생리의 특성상 호흡 정지가 심정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반드시 포함해서 CPR을 하는 것이 생존율과 신경학적 예후에 더 좋다는 다수의 관찰 연구가 있었습니다. 1코의 코스티알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강조하고 인공 레스큐 브리딩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물 밖으로 옮긴 다음에 구조는 먼저 해야 합니다. 물 밖으로 옮긴 다음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기 전에 5회 초기 구조 호흡을 먼저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자가 훈련되어 있고 안전하다면 물 밖으로 나오기 전이라도 구조 호흡을 시도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이는 심정지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슴 압박은 단단하고 평평한 지면에서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를 물 밖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AED 사용이 CPR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하지만 뭐 심정지가 꼭 호흡 정지만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 밖으로 이송을 해서 초기 구조 호흡 5회를 실시한 후에 가슴 압박을 하면서 AED를 부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루틴하게 스파이널 이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외상의 병력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상적인 척추 고정은 소생술을 되려 지연시키고 특히 기도 확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되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생술을 먼저 시행합니다. 모든 익수 환자는 평가 모니터링, 잠재적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고 또 저체온증 자체가 소생술의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고 ROSC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구조된 다음에는 수동적 재가온을 즉시 시작하게 됩니다. 심한 저체온증 환자도 따뜻해질 때까지 소생술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체온이 올라올 때까지 CPR을 연장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병원 안에서는 목표 체온 관리를 하면서 ARDS에 준해서 이제 롱 프로텍티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따라서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방 및 초기 구조가 생존의 핵심이며 익수 심정지 시 저산소증 교정을 위한 인공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 밖에서 5회 구조호흡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AED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만 이것이 CPR을 지연해서는 안 되고 루틴하게 척추 고정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소생위원회별로 드라우닝 가이드라인을 보면 ERC나 HSFC 그리고 나머지 다른 유관 단체들도 다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호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요. 또 저체온에 대해서 이것을 교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익수의 1차적인 문제가 저산소증이기 때문에 CPR 시작 시 인공호흡이 포함되어야지 되고 핸즈온리 CPR 자체는 익수 환자에서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임리법이나 복부 압박 등을 통해서 물을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심폐소생술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환자에게 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에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또 명확하게 다이빙 사고나 수상 스포츠로 인한 사고가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면 일상적인 경추 고정은 비권장하고 또 저체온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ROSC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체온 자체도 치료를 해주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ROSC 후의 폐 관리는 폐뷰종 ARDS에 준해서 고유량 산소, 적절한 피, 보호 환기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핸즈온리 CPR은 모든 단체에서 익수 환자에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아하 가이드라인도 드라우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일반 심폐소생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24년 11월에 아하는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피디아트릭스랑 함께 그 포커스드 업데이트를 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5개의 드라우닝 체인 오브 서바이벌을 따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는 거고 드라우닝에서는 이 앞선 4가지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익사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환자 조난을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환자가 뜰 수 있게 플로테이션 할 수 있는 부유기구를 제공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물 밖으로 이동하는 이 앞에 4가지 단계를 이제 익수 환자에서는 중요한 그 체인 오브 서바이벌로 받고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루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후에 아하도 1코와 마찬가지로 가슴 압박을 하는데 구조 호흡을 포함한 CPR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거나 숙련된 구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가슴 압박만이라도 즉시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작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트레이닝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호흡을 먼저 하는 것을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구조자이고 가능하다면 인워터 구조호흡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조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구조자인 경우에 인워터 브리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recommend to be니까 엄청 강한 권고까지는 아닙니다. 본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수준으로는 시행할 수는 없고요. 환자가 이제 레스큐가 된 다음에는 산소를 사용하는 것은 강한 권고로 1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AED가 사용 가능하다면 물 밖으로 꺼낸 뒤 즉시 부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AED 도착을 기다린다든지 하면서 CPR을 지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익수 환자의 경우에는 구조자의 유형별로 지침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소호흡을 하지만 구조호흡을 권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렵다고 하면 흉부 압박만이라도 즉시 시작할 것을 권고를 하고요. 훈련된 구조자면 가능하면 물속 구조호흡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앞선 발표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의 구조호흡을 포함해서 CPR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 제공하는 것은 그레이드 1의 그 레코멘데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산소를 제공하고 AED를 사용하는 것 또한 권고가 되겠습니다. 20년과 25년 아하 가이드라인 핵심 변경 사항은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에어 A, B, C의 순서가 강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가이드라인과 이제 큰 차이는 이전에는 가슴 압박 CPR을 권장을 하는 사례가 많았었고, 그렇지만 익수는 그 병태 생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호흡을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강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구조호흡을 제공했을 때 그나마 있는 연구에서는 생존율과 뇌손상 후유증 예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물 안에서도 구조호흡을 한 경우에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공공 수영장이나 해변 이런 공공 장소에 AED 비치를 권고를 하는 것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발표가 좀 빨리 끝나기는 했는데 변경된 사항이 많지 않아서 이대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